네, 두 분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는데, 뭐, 10월, 11월, 수능 네네. 전에도 분명히 지금 논술도 있었고요. 면접도 있었고요. 또 적성고사도 있었습니다.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이 수능 전에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네. 거기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그,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윤신 선생님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수능을 앞두고 대학별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능에 대한 긴장감에 대학별고사도 또 잘 봐야 된다는 긴장감을 더해서 긴장감의 최고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뭐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요. 네. 뭐 입고 가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첫 맞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일 만큼 네.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요. 네. 또 시험을 보고 와서도 또 결과를 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뭔가 깨림직한, 내가 좀 이거 잘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네. 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수능에까지도 연결시키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뭐 빠른 대학은 아무래도 9월 네. 29일 날인가요? 연세대 원주가 의예과의 면접이 시작됐으니까 예. 거의 9월 말부터 10월, 11월 수능 전과 후로 예. 굉장히 두 달 이상의 어떤 시간의 기회비용을 치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래도 수능을 하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예. 네.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요즘 또 최근에 수시학대 때문에 수능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서 교실 분위기는 또 어떻게 맞아요. 진행돼요? 뭐 일단 대세가 조금 꺾였죠. 수능에 대한 대세가 좀 많이 꺾인 것은 사실이고 네. 또 아무래도 대학별고사 준비를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이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아주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데 긴장이 돼서 학교 수업을 도저히 집중이 안 되니 집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네. 하는 이런 또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에 또 일어나고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 교육이 지금 어디로 그러니까요.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면접 뭐 논술 끝나고 와서 자리를 여전히 못 잡고 또 이제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면 남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남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남죠. 이것만 했으면, 이 말을 그러니까. 했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밤에 자다가도 아쉽고. 이불킥하고 이런 애들이 맞아요.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거기다 네네.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면접을 해서 이 친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면접 마무리를 좀 잘해준다는. 그렇죠. 1호에. 맞아요. 그래서 뭐. 합격하면 잘할 수 있지, 잘해야 돼. 뭐 이런 말이.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희망고. 봄에 보겠네, 뭐 이런 예, 얘기. 그게 저도 네네. 직접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네. 어차피 그 친구를 이번에 보고 안 볼 건데 네. 우리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 잘해주기는 하자. 덕담이나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학생은 이제 착각해가지고 내가 됐나 보다. 예, 그래서 그렇죠. 붕 떠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완전히 경우도 있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뭐 얘기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정재훈 선생님 말씀은 뭐 교수님이 저 봄에 보자고 했어요라고 해서 들떠서 선생님 저 수능 안 해도 돼요. 교수님 봄에 보재요. 뭐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안 네.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또 같고요. 반대도 있답니다. 그쵸. 반대도 네네네. 저 친구가 내 학생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맞아요. 그 자리에서도 막 아주 따끔하게 집요하게. 가르친답니다. 그럼 또 그 네. 학생은 네네. 내가 면접을 못 봤구나 그러더구나. 이런 것도 네. 오기도 하고 그러면 네. 면접 끝나고 나서 싱숭생숭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제 네, 봤어요. 맞아요. 실제로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입시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정말 괜찮은 학생이야라고 하면 괜찮은 학생이 우리 학교를 지원함에 대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소통도 하고 합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갖고 오면 또 합격이 실제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 같아요. 면접 보고 와서 면접관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사람하기 나름이다. 너는 끝까지 너 페이스대로 가라. 근데 그것도 네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면접으로 학위를 딴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냥 이제 교수님들이에요. 예. 네. 저희보다 조금 더 배우셨겠죠. 네네. 윤신혁 선생님 박사
아니요, 저는 이제 박사를 해야죠. 예, 어쨌든 뭐 그 교수님들도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는 뭐 프로페셔널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관계자, 입학처 관계자들은 교수님들한테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낮에는 이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교수님들은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런 반응들을 보고 뭐 혹시나 또는 뭐 역시나 이런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할 텐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그런 면접 때의 반응들을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수능 이제 보름도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능의 마무리 학습. 근데 우리가 지난 뭐 10월 마지막까지 수학의 마무리 학습까지 얘기했는데 뭐 어떤 학생이 나는 이미 다 마무리했는데 왜 저걸 해주지? 그러니까 본인이 수능 공부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건데 아무래도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결과를 가지고 가채점을 또 정확하게 진단해서 응시할 거냐 아니할 거냐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 전과 후가 좀 다른데 전후에 진행되는 대학별고사의 대비법 이 차이점을 좀 윤清선생님 먼저 뭐 가장 큰 점을 짚어드린다고 하면요. 수능 전은 수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요. 수능 후는 수능을 보고 나니까 결과를 가채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에는 이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페이스를 엉망이 될 정도로 대학별고사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고 수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때 뭐 특히 적성고사 전형이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도 수능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들은 가채점, 특히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실 때 본인이 표기했던 답안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와서 특히 대학별고사가 끝나고 직후에 몰려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가채점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점수를 예측하시면 시험이 항상 시험에는 우연이라는 주사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본인이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충실하게 수시에 지원했던 모든 대학을 다 가서 정석과 시험을 보고 정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학들을 본인이 소망했던 대학들을 놓치는 그런 납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없도록 좀 전략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씀 정리하면 수능 이후에 염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됐는데 응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도전이고요. 상향이니까. 뭐 다음 해를 위해서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점수가 돼서 정시에 더 나은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해 볼 만한 성적인데 9월에 써뒀던 대학이 좀 안전했던 안전장치의 대학을 갚버려가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까 일단 수능 이후의 대응을 위해서는 가채점이 정확해야 되겠네요. 맞죠? 굉장히 그 부분이 맞죠.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따져본다면 사실은 좀 납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이제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년도의 합격선 예측치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교의 전년도 학생 하나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수능 다음 주에 모 대학에 면접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근데 정시로 그 대학 갔어요. 비슷한. 그래서 이런 최근에는 이제 정시 성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판단할 때도 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상담도 하시고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별로 그 적성이라든지 면접의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적성고사는 서경대가 10월 3일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하고 논술은 이제 10월 6일 날 시립대, 뭐 한국기술교대 홍익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부터 시작된 대학도 있고요. 뭐 연대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군요. 10월 달에 이제 주로 많이 치르게 됐는데 거의 매주 대학별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3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바쁜 거죠. 바쁘게 매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수능이 끝나자마자 학사 일정이 끝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또 사실은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4년제 주요 대학들이 주말을 먼저 선점을 하니까 지금 이제 지방 소재 대학이나 네. 전문 대학들 중에서도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 거의 뭐 면접을 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주중에 또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뭐 학교 현장이 뭐 이빨 빠지듯이 애들이 뭐 선생님 저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4년제 대학만 보면 아유 주말에 면접 보고 하니까 뭐 주중에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실이 이게 전체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주중에도 아이들이 지금 면접 보러 다니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